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한 주의 시작,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실적 모멘텀 받아가는 종목들 강한 흐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이 다양한 업종들이 올라와준 월요일, 이번 한 주 각각의 섹터를 이끌 종목들은 무엇일지 오늘도 이경락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종목에 대한 선점 미리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계속해서 내리더니 이번 주는 다시 무더위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저께 초복이었는데 다들 닭 한 마리씩 하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 초복이었어요? 어제 초복이었어요. 모르셨어요? 네, 저는 방구석에서 애기들이랑 혈투를 벌이고 있어가지고 네. 초복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 어떻게 몸보신 좀 하셨을지. 네,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치킨으로 대신했습니다. 네, 저는 또 이번 한 주 열심히 종목에 대한 발굴 해보려고 어제 삼계탕 한 그릇 열심히 먹고 왔습니다. 오늘도 텐션 올려서 화이팅 넘치게 이 시간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기 전에 가져와 주신 종목들 오늘도 리뷰를 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7월 7일 월요일에 가져오셨던 종목 JTC 오늘 장에서만 4% 상승해줬거든요. 기관의 의미 있는 수급이 1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는데 이 수급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이 수급 포착으로 발굴된 종목들은 수급의 연속성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약간의 역발상 투자였어요. JTC 투자하려고 이제 종목을 선택했을 때, 수급 포착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지진 얘기가 7월 달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미신이에요, 그런 거. 예. 그것 때문에 못 투자한다. 투자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급이 시장에 판단하는 거란 말이죠. 대통령 선거도 종목이 다 누가 당선될지 다 맞춰줘요. 그런 것처럼 시장의 판단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J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 그 이야기인 즉슨 실적에다 포커스를 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있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실적 발표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아주 좋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보자 JTC에 대한 전략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도 좀 볼까요? 네. 7월 8일 화요일에 가져와 주셨던 삼성중공업 오늘 장에서만 3% 넘는 상승 보여줬고 지금까지 12% 넘는 상승률 기록을 했습니다. 24일 목요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리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좀 전반적인 조선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조선 업종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작년 하반기부터 4분기부터 이 조선 업종에서도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그때 케이스 별로 그 달, 그 분기별로 최대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 작년 하반기만 해도 이제 피팅 관련돼 있는 LNG 쪽의 기자재, 다음에는 군함, MRO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캐파 증설을 통한 라인업에 있어가지고 중공업들을 움직였다면 지금 현재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미 국가 한국의 조선 협력에 대한 관련돼 있는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선 업종에 대한 리레이팅 효과가 이번 달에 추가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삼성중공업은 LNG 관련된 전 세계 수주 1위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있어가지고 LNG 캐리어 쪽에 관련돼 있는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나 2분기 어닝스 프라이즈뿐만 아니라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차트는 보이지는 않지만 모바일이라든지 PC를 보시게 되면 차트를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합니다. 양음양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뜻은 다시 말해가지고 우상향 패턴의 수익의 극대화 전략을 노려야 되는 시점이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자, 어닝 오픈 오전 그리고 나오는 그날까지 들고 갔다가 오픈되면 갭상승의 연봉이 나올 때 한 차례 끊어주고 5일선 재매수, 매도 후 재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유리해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이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전략 자세하게 세워주셨고요. 또 앞으로 조선 업종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실 이 시간 가져와 주시는 종목들 승률이 99%가 넘잖아요. 워낙에 또 많은 종목
종목들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종목들 다 리뷰를 해보고 싶지만 오늘은 또 저희가 내일의 종목들을 찾는데 조금 더 힘을 쓰고자 한 종목씩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만 보더라도 이 시간 말해주신 종목들 수급이 다시 한번 포착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 시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더 자세한 전략은 어디서 더 들어볼 수 있는지 우리 정우영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자, 끝나자마자 지금 급하게 이 엘리베이터도 못할 정도로 뛰어서 내려가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중 4시 방송에 알려드렸던 종목을 한번 리뷰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장의 전략적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전반적인 설명을 5시 한경에 들어오게 되면 너튜브에서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끝나자마자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바로 한경 너튜브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둘이서 좀 이상한 그림, 이미지로 해서 여러분들을 좀 재미나게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자, 채널 고정! 한경과 끝까지 같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료니까요. 방송 마친 뒤 5시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이 두 분의 얼굴이 담겨있는 파격적인 썸네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전략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종목쇼는 시청자분들의 활발한 댓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시장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저희 3번째 코너 종목 상담 시간에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기시고 이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 하이라이트로 문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을 달군 30개의 종목은 무엇일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시간 다뤘던 종목들, 다시 한번 수급 포착이 된 종목들 오늘 역시나 많이 보이고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셀트리온이라든지 하나솔루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 강했죠. 리튬, 태양광 좋았고 조선, 폴더블폰 관련주들 이 시간에 또 소개해 주신 많은 종목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개의 종목들 가운데 두 분께서 선택하신 종목들은 무엇일지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SK오션플랜트, 성광밴드, 동화기업, 나노신소재 선택해 주셨고요. 우리 이경학 대표님은 조일알리늄, T3, 이구산업, 원익홀딩스, 현대제철 5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가져오신 포인트 먼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경학 대표님. 네, 수급도 좋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수급 들어오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강력한 수급 플러스 오랫동안 빠졌던 것이 첫 번째 반등 나오는 거, 네. 아니면 기간 조정 이후에 첫 번째 반등 나오는 자리, 조정 마무리 구간의 첫 번째 상승 구간에 있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네. 메코스도 뭐 그런 류의 종목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류의 종목들 위주로 선택을 했으니까 잠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쉬었던 종목들 가운데 이 상승의 초입에 있는, 그래서 더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무엇보다도 차트 점수가 또 만점에 가까운 그렇죠. 종목들 네, 위주로 맞아요. 가져오셨다고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기준에서 종목 선정해 주신 걸까요? 말 그대로 시장이 선택했고요. 그 선택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입니다. 지금 시즌이 당연히 어닝 시즌입니다. 또 특히나 관세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좀 스크래치, 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도 현재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의 매수. 다시 말해서 우리 전문가들의 이 그 퀄리티에 따른 여러분들의 매수의 관점도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하시려면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은 수급입니다. 그 수급이 현재 얼마나, 그리고 추세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이 수익의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것을 4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해보자면 나를 믿지 말아라, 수급을 믿어라. 맞을까요? 알겠습니다. 저도 좀 믿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우영 대표님 예쁘게 봐주시고 두 분을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은 항상 이 시장이 선택한 종목들 가운데 가져와 주신다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한 종목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조일 알미늄을 선택했어요. 네. 반도체 척척 박사, IT 척척 박사가 무슨 조일 알루미늄이냐? 뭐 상관없어요. 시장이 선택한 걸 선택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분석해봤자, 백날 분석해봤자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오늘 들어온 것이 중요하잖아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조일 알루미늄이 올라가는 이유는
비철금속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관세 노이즈로부터 좀 벗어났다는 분위기도 있고, 또 하나 조일 알루미늄은 1분기 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저는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뭐 다른 건 다 안 보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이시다시피 1분기 때 119억, 그러니까 12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많이 나와봤자 뭐 67억, 50억 이런 것이 전부였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한 부분을 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이상했습니다. 누가 들어왔냐면 빈지털이를 외국인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빈지털이가 들어왔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진 것 같고, 먼저 기관 쪽에서 원래 이렇게 빠지는 종목은 안 들어오거든요. 네. 최근에 좀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들. 그럼 차트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말 오랫동안 빠졌습니다. 계속 주가가 쉬지 않고 빠지고 최근에 이 거래 동안 반등이 나오는 것을 포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점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점수가 이 와중에도 95점이었다라는 거. 제가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니까 올해 기던 종목이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붙는 지역, 거기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일 알루미늄이 어떤 위대한 가격 상승에 서막의 초점이 아닐까, 첫 걸음이 아닐까 고민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저평가된 낮은 위치에 있고 이 실적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는 만큼 오늘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던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 조일 알루미늄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따라 같이 해볼까요? 네. 자, 시청자 보시는 분들도 보시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같이 해보십시오. 자, 전광판 보시죠. 보시죠. 네. 좀 많네요, 오늘. 예, 오늘 맞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업종 상위를 먼저 보시게 되면 저는 오늘 업종 상위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는 것은 어쨌든 줄 때는 중요한 거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어닝 오프는 당연히 거래소 먼저 한다는 거 기준에서 이제 화학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화학주 안에서도 사실상 태양광 뭐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그리고 나프탄 쪽이 좀 있지만 오늘 하나솔루션을 들고 온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이 내동 매매, 내동을 이제 내피셜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CD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170만 주에 200만 주, 외국계 계좌로는 170만 주, 외국인은 210만 주, 기관은 29만 주나 들어오는 자리에서 현재 오늘 정배열 초입의 박스권 상단을 먹기 위해서 거래량이 실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오늘 잠깐 체크를 해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 그룹 계열사의 종합 화학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시즌은 어닝 시즌입니다. 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약 1,281억으로 전망되고 있고 전년 동기 1,078억의 적자를 냈는데 전분기에 303억의 흑자를 냈고 2분기 대비 1분기 대비 QOQ 기준으로 대폭의 영업이익을 볼 자리입니다. 네. 특히나 AMPC의 약 수익의 9천억과 태양광 모듈 부분의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발전 부분까지 이익 증가를 되는 시즌에서 현재 2분기 실적 오픈 현재 예상되고 있는 자리가 어떻게 되냐. 2024년도에 3천억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2023년도도 5,700억에 3천억 그리고 올해 7천억이나 나오는 가운데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300%에서 400% 성장인 거를 본다면 역시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영업이익의 볼륨, 파이가 좋다라고 좀 볼 수 마케팅이 가능하다면 오늘 외국인들이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 가까이 되는데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단기적으로 바짝 한번 땡겨보기 위한 물량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통해 오늘 첫 번째로 들고 온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네, 역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은 항상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와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에 맞게 실적 모멘텀 받아갈 수 있는 종목 하나솔루션 가져와 주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 T3예요. T3. 네, T3는 생소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게임 회사예요. 근데 게임 중에서 어떤 게임이냐면 K-팝 열풍을 이어가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내가 가상공간에서 참여해가지고 오디션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동남아 쪽이나 중국과 베트남 쪽에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다운로드 가입자 수가 7억 명이 넘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상징적인 대명사, 오디션 게임의 대명사적인 그런 자리에 놓여져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이 기업이 참 매력적인 것은 주주 환원 정책을 잘해요. 작년에 자사 주수가 한 60억 원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번에 자사 주매입 30억 원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3법 개정안에 딱 들어맞는 기업이에요. 정부가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정부의 정책에 구색이 딱 맞는 그런 업체고 유보율도 상당히 뛰어나고 부채 비율도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오늘 기관 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고요. 자사주 매집에 이제 신호를 알리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기관 쪽에서의 대량의 매수가 있었고 그 흐름과 함께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좋은 기업이 자사주 매집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 그게 뭐라고 이야기 드리죠? 52주 고가나 21주 고가가 있는 근처에서 차트 점수가 95점인 거. 자,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량 붙으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면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K-팝 열풍 속 테마 게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주주환원도 잘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기대감까지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이경란 대표님의 종목 T3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물론 다 같이 전광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따라 빨리 좀 해주세요. 예, 박자가 안 맞는다고 지금. 죄송합니다. 예. 원래 자, 음칠해서 뭐 이런 것도 못 맞춰요. 예. 자, 조금 전에 하나솔루션이 있다면 두 번째는 SK 오션 플랜트로 설명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패턴이 좀 비슷하죠. 조금 전에 이게 하나 솔루션처럼 레벨업 다음에 박스권 상단, 박스권을 지나고 있는 자리에서 자, 오늘은 오션 플랜트가 SK 오션 플랜트가 자, 20에서 골드 크로스를 내면서 추세 우상향의 첫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회사의 모멘텀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전문 생산 업체이고요.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의 성공으로 제작으로 인도함으로써 해상풍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셀링 포인트인데 대만과 일본의 해상풍력 부품 발주를 본격화되면서 중장기적 성장이 예고된 현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가지고 기대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올 생각이고 나올 것이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 수주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까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사업에서 성공 기반으로 대규모의 해상 풍력 수주 성공을 함으로써 올해 1조 원 매출의 달성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왔겠죠. 얼마나 실적이 좋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러분들 매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2024년도에 418억까지 역성장했습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이제 YY 기준으로 35% 성장하는 560억에서 580억까지 예상하고 있고 특히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가지고 레벨업한 상태에서 두 번째 레벨업을 하기 위한 어닝 서프라이즈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하는 133억이 나온 현재 자리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의 유보율이 2000%의 부채가 93%밖에 안 되는 아주 건강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골드크로스가 났고요. 자, 이 무엇보다도 오늘 골드크로스는 자, 말 그대로 5일선이 20일선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단, 자, 골드크로스 첫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양음양 패턴이 나오게 되면 조금 전에 삼성중공업이 보듯이 양음양 패턴이 정고점 22,000원만 넘게 서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 예고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SK 오션플랜트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경란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종목도 누워져 있는데 차트 점수는 95점이고 조정의 마무리에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자리에 있는 거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구산업이에요. 이구산업은 국내의 대표적인 동가격과 연동되는 어떤 테마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구산업뿐만 아니라 대창, 서원 뭐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그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구산업이 대장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변동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실적이었습니다. 이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망설임 없이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요번에 1분기 영업이익 76억. 테마주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안전한 실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도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돈 가격이 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수세가 있었고 오늘은 기관 쪽까지 합세하면서 서서히 돈 가격 상승에다가 베팅하려는 자금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장 큰 차트였죠.
자, 종목은 안 좋았습니다. 근데 95점이었고요. 저번에 돈 가격 상승이 한번 있고 나서 급등하고 나서 오랫동안 쉬었다가 첫 번째 양봉을 맞이하면서 끝났어요. 여기가 변곡점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겠고 여기서 터지게 되면 강한 한 방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탄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슈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테마주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실적이 받쳐주는 만큼 주목을 해봐야 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랜 시간 쉬어준 만큼 강한 상승의 힘을 응축해 왔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하이라이트 종목 이구산업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다 같이 전광판 전광판 봐주세요. 네. 보시죠. 예, 보겠습니다. 네, 전광판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광밴드입니다. 자, 밴드 하니까 또 삐삐 밴드 아니면 데일 밴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안 들고 왔습니다. 뭐 찾는 제가 안 들고 왔는데 자, 여러분들 골드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 레벨업 작년 이 하반기 4분기에 이 피팅 쪽으로 선풍적인 바람이 불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다음에 박스권에서 자, 다시 한 번 더 2분기 자, 이 어닝에 관련돼 있고 특히 이제 LNG 관련돼 있는 피팅 쪽에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반 경직을 통한 60일선 눌림목과 20일선 골드 크로스를 냈는 현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북미 지역의 점유율이 4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이 관세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자마자 북미 쪽의 매출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및 액화 천연가스 LNG 플랜트의 공급이 이력이 있어 미국의 이 유럽과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쪽에 확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움직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움직였던 또 하나의 이유는 조선 MRO 쪽의 진출을 통해 가지고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등의 제품 공급을 통한 자, 이 지금 피팅 LNG 피팅과 조선 MRO 쪽, 조선 피팅 쪽 같은 경우도 모두 다 걸쳐 있는 양수 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히나 이번 달 같은 경우 실적을 봐야 되는데 태광과 비교를 해보면 태광보다도 올 볼륨이 좀 더 좋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이고요. 그리고 성광밴드는 북미 지역이기 때문에 올해는 북미 지역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성광밴드가 좀 더 나아 보입니다. 2025년, 2024년도에 419억, 올해는 500억에 510억에 전년 동기 대비 19%에서 22% 성장하는 가운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보다도 이제 컨센서스보다도 상회할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물량이 60일선 눌림목과 함께 21선 골드 크로스를 낸 자리에서 차트 점수 95점, 종합 점수 85점의 종목 성광밴드가 현재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 공략해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의 좀 공통점이라고 하면 차트 점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공통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종목 성광밴드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경락 대표님의 다음 종목도 만나볼까요? 네, 이 종목 보려면 같이 보셔야죠. 네, 전광판 보시죠. 오, 잘 잘 맞았네요. 맞았어요. 제가 별걸 다 알아요. 자, 죄송합니다. 자, 전광판 보시게 되면 오늘 수많은 수급포착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진짜 좋은 종목도 있거든요. LT백금도 오늘 굉장히 좋았고 하나솔루션도 좋았고 원익홀딩스를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원익홀딩스가 수급포착의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아침부터 안방마님이었어요.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오전에 들어왔는데 오후도 계속된다? 이거는 굉장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봤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외국인들의 엄청난 매집이 있었습니다. 자, 보자고요, 한번. 와, 저 어떻게 이렇게 사죠? 예. 계속 샀습니다. 하루 종일. 어마어마하네요. 예. 요거는 뭔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했고, 뭐 원익홀딩스야. 원익그룹의 중간 지주사로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드디어 오늘 52주 신고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다? 아니죠. 수급 포착이 됐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원익 로보틱스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마디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PBR이 0.46, 너무 저평가됐다는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엄청난 수급가, 그리고 제가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리죠. 52주 신고가 오늘 돌파했고요. 그리고 차트 점수 95점. 가장 완벽에 가까운 그림을 보여줘가지고 지금부터 볼 필요가 있다. 원익홀딩스 설명드렸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 주린이처럼님이 원익홀딩스 오늘 수급 좋았는데라고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사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이 지난주였나요? 가져와 주셨는데 한 번 더 수급 포착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주린이 뭐 그분은 네, 주린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 지금 확인하신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수급을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시고 우리는 수급 포착을 통해서 장중에 알았습니다. 장중에 요게 차이예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아셨고. 네네. 네, 다시 한번 가져와 주신 원익홀딩스에 대한 포인트 더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판 아닙니다. 네. 예, 따라 하시려 그랬죠? 밀당을 하시네요. 예, 예. 수급 포착을 자 전광판 보시면 제가 네. 다르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게 되면 수급 포착을 누르시게 되면 자 뭐든지 이제 전광판은 상승률 상위만 보이잖아요. 우리가 상승률만 상위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시리즈로 최대 저점에서 변곡점 나오는 오늘부터 1탄을 좀 들어가려 그럽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오는 네. 저 테마 쪽으로도 봐야 되니까 자 2차 전지 쪽인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 동하 기업이 잡혔어요. 동하 기업이 오늘 6.25% 625가 잡혔거든요. 자, 잡혀가지고 자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우리 친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동하 기업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목재 기업 회사인데 말 그대로 2차 전지 전액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의 3년 동안의 우하향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드디어 자전거래뿐만 아니라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이동 평균선의 골드 크로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 영업이익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최대 저점에서 이 골드 크로스가 만들어진 종목들 한해서 변곡점 종목들에 한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동아기업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자 국내 대표적인 목질 자재 회사입니다. 자본금 1,050억에 감액하고도 1월 이익 영업으로 전환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주주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회사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에서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전액 사업을 영위 중이고 특히나 이제 동아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테네시의 생산 기지를 완공하면서 연간 전기차 200만 대 공급 가능성의 수준의 전액을 현지 생산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성장이 어느 정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다 보니까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사실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흑자 전환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이 바스켓 매도에 같이 물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내려와 있었고요. 특히나 올해가 이제 중요한데 390억의 올해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133% 그리고 1분기 적자이지만 2분기 11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닥에서 60일선, 21선 골드 크로스를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음봉 공략이 어느 정도 유리해 보이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정책 기대감 받아갈 수 있는 종목 동화기업 바닥을 다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현대제철 또 보겠습니다. 네, 안 보면 섭섭하죠. 그렇죠. 전광판 보시죠. 보시죠. 내가 오늘 남아서 연습을 좀 하고 또 연습을 갑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예. 손발이 더럽게 안 맞네 진짜.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자 오늘 수급 포착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현대제철이라고 딱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성강밴드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SM, 우진 다 나온 건데 자 현대제철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제철은 국내의 대표적인 제철 회사이고 지금 미국 현지 지금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관세로부터 벗어나는 시나리오로 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로부터 좀 자유로운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현재 제철 입장에서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전력이 싸거든요, 미국이. 그걸 이용한 현지 생산 전략은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PBR이 0.25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저평가된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오늘 누가 제일 많이 들어왔냐면 기관 쪽에서 들어왔는데 기관 쪽에서도 장기적인 성향을 가진 연기금의 무서운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신권에서의 무서운 매수세가 있었고 자 요거는 기관 쪽에서 드라이빙을 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52주 신고가 자 오랫동안 쉬다가 첫 번째 양봉 떴고 52주 신고가의 만점입니다. 서울대 입성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경락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절대 저평가 구간에 있는 현대제철까지 만나봤고요.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나노 신소재인데요. 나노 신소재. 자, 차트 포착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노 신소재가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잡혔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요게 친절하게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전에 나노 신소재 하면 닉네임이 있었습니다. 뭐죠? 알고 계시나요? 니나노? 아이고 알고 계시네요. 조금 전에 아닐까요? 자, 죄송해요. 니나노라고 시간이 했던 없어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시가총액이 정말 6천억까지 빠졌습니다. 과거 그 화려했었던 2조원대를 뒤로하고 6천억까지 쪼그라든 상태에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나노에 관련돼 있는 나노 신소재 기업입니다. 자, 국내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사용하는 CNT 도전재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CNT 도전재 사업을 성장을 통한 2차 전지 캐즘 역량이 다소 위축된 상이다 보니까 올해 CNT 도전재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60% 자, 이제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년 2026년 성장이 가파르질 거다라고 자, 보고서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쪽이냐? 자, 고객사는 우리나라 SK온과 LG 에너지손의 중심으로 지난해 삼성 SDI 향의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안정된 매출이 보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시장의 이 종목의 현 위치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 160억에 110억 그리고 작년에 29억에 이제 터닝이 나올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29억인데 올해 74억에 1분기 흑자 전환 그리고 2분기 13억이지만 이제는 바닥을 나올 수 있는 포인트의 이 흑자 전환의 자리에서 현재 20일선 60일선 골드크로스와 함께 어제의 양봉 그리고 오늘의 양봉까지 합쳐가지고 이제는 변곡점이 나오는 5일선이 20일선, 60일선 나오고 있죠. 눌림목이 오더라도 5일선 안에서 음봉 공략뿐만 아니라 양음약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101선과 121선에 가파르게 그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단봉이 나오면 되겠죠. 자, 공략. 자, 바닥권에서 준비할 때는 우리가 무조건 양봉이라는 생각보다도 자,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자, 음봉 공략을 소량으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 니나노 신소재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안 까먹을 것 같아요. 나노 네. 신소재 만나봤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기대된다. 정우영 대표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던 하이라이트 종목들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은 어떤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상황 보시죠. 먼저 정규장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부터 보겠습니다. 태광산업이 정규장에서 하락했는데 지금 2.7%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콜마홀딩스 역시나 2%대 상승 흐름, 선진 1%대, 비보조제약 1%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률 상위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한국공항, 메가스터디교육, 첨보, 알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목들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할지 내일장 전략까지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경락 대표님, 지금 좀 보면은 정규장에서 급락 또는 하락 마감했던 종목들이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상승 흐름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 어떤 종목들 눈에 띄실까요? 저는 선진이 보이네요. 선진. 네. 선진은 다 알다시피 배합사로 관련된 기업이고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축산 관련된 기업인데 PBR이 0.26밖에 되지 않거든요. 요거를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적이 많이 좋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돼지고기 가격뿐만 아니라 닭고기 가격도 다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선진은 중장기 가치주로서 손색이 없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정우영 대표님은 어떤 종목이 조금 인상적이셨어요? 자, 비본전 제약이 기술적 비본전. 반등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재밌어 보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번 주 분위기만 해도 제약바이오의 급등을 통한 추세가 완전히 좀 잡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자, 저번 주에 이 2차 전지와 같이 코스닥 상승을 이루어냈지만 자, 오늘은 자, 시속감이 좀 나타났죠. 2차 전지 쪽은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바이오,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오늘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자, 이런 분위기라면 또 내일은 오히려 더 2차 전지는 갭상승의 음봉 오늘 약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쪽은 개파락이 양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을 노리는 쪽이 바이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는 여러분들 매매하지 말고요. 내일 아침에
나름의 전략을 잘 짜가지고 오히려 더 업앤다운의 시속 게임을 좀 잘 활용해서 내일 오전장에 제약바이오를 또 유심히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보존 제약 짚어주시면서 이 바이오 전반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내일장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현재 애프터마켓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담 시작하기 전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한국경제TV 유튜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고민되시는 종목과 함께 고민 한 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CS윈드 들어와 있습니다. 올랐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경락 대표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10%대 좀 급등세 보였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더 갈 수 있습니다. 풍력 관련돼 가지고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 워낙에 또 오래 쉬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연 풍력이 이것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도 많거든요. 네. 근데 기술의 발달이 그 모든 것을 가르게 주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도 맞춰지면서 어느 정도 그 풍력의 그 점유율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지구는 지금 병들고 있습니다. 신재생에 대한 시장의 니즈는 계속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풍력 관련돼 가지고 CS윈드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맞는데 자 제가 이것만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보면서 네. 그동안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또 빠지고 뭐 실적 때문에 빠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빠지다가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첫 번째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뭐 길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매물대가 있는 구간 6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정도까지는 일시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전략이 맞다. 네. 거기에 대한 증거물로 이 수급을 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봤는데 이 정도면 전 매물대까지는 한번 가보자라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6만 원 넘어가게 되면 서로 배반의 장면은 피겠지만 현재 수급에서는 일단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을 해주니까 수급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수급은 무조건 맞는 것이요 라는 생각으로 그냥 들고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수급이 오늘 또 들어와 준 만큼 6만 원대 부근까지는 더 끌고 갈 수 있겠다. 일단은 지금 홀딩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계속해서 바로 다음 상담, 두 번째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은 HLB 들어와 있습니다. 올인했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또 바이오 잘 보시는 정우영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지 말지 좀 아예 주식을 좀 잘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금 관리뿐만 아니라 주식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관리를 잘한다고 좀 볼 수 있겠죠. HLB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예전하고 많이 틀리진 분위기예요. 다시 말해 예전만 하더라도 카더라 뿐만 아니라 묻지마 투자의 대명사가 또 바이오이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이 바이오 쪽은 우리 이제 투자를 할 때 가공이 정말 좋습니다. 다시 말해 진입 장벽. 종목별로 파이프라인의 이 특허라든지 이 신약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가공을 많이 합니다. 뭐 앞으로 뭐 하더라 뭐 기사 보면 그런 거 나오시죠? 대부분이 뭐 200조 시장, 300조 시장, 600조 시장을 선점하고 나온다. 전부 다 마케팅이에요. 다시 말해 HLB 같은 경우에도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지금 HLB를 보내주신 뿐만 아니라 HLB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제 설명 사실 필요 없습니다. 뭐냐 매일같이 종목 게시판 네이버 검색을 통해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이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은 대부분이 누군가는 누군가를 좀 이 설득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특히나 그들은 외국인들은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트 보이시죠? 보시게 되면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강세장인데 HLB 혼자 약세를 보인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 아직까지
CLB에 대한 앞으로의 이 좀 여러 가지 좀 그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는 모멘텀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보십시오. 알테오젠 보시게 되면 지금 알테오젠은 기관과 외국인이 복수 혈전 하듯이 사고 있고요. 뒤따라오는 이 지금 리가켄 바이오는 정말 한이 맺힌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왜 살까요? 기술 이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파이프라인이 확실히 만드는 플랫폼의 기술 이전을 통한 이제는 밸류까지도 뒷받침이 되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끝 메이저 큰손들은 배팅하고 있다라는 걸 본다면 과거는 묻지반 배팅이라고 지금 현재는 현실적 배팅을 통한 앞으로의 성장성을 볼 수 있는 바이오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지금 올인했는데 교체 매매하라 그러면 날 뭐 죽으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손에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씩 올라오면 한 5% 10%씩 잘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분할 매도하는 전략으로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이 바이오 섹터 안에서 대장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눈을 좀 돌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상담은 코스모화학 들어와 있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는데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았잖아요. 이게 좀 연속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경욱 대표님? 이런 말을 좀 해야 될까 이거 어떤 말이요? 약간의 이거 그런 용어 쓰면 안 될 것 같고 큰일 날 뻔했네요 제가. 너무 운대에 기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이런 말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지 마요. 예. 왜냐면 지금 최근에 이차전지가 올라오는 것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리튬 가격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좀 들어가 봐도 된다라는 분위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실적이 턴을 하거나 회복이 된다라는 그 변수를 계산이 불가능해요. 이거 약간 도박성이 강한 거죠. 지금 이 정도니까 바닥에서 돌아섰으니까 좀 사봐야지. 트레이딩적으로는 가능해요. 단발적으로 내가 여기서 5% 먹게 하겠다, 뛰게 하겠다 이런 전략은 가능한데 내가 여기서 제대로도 바닥을 잡아가지고 내가 뭐 다시 한번 큰 시세를 만들어서 2차전지 랠리를 내가 올라타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변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이 불가능하면 그거는 도박이에요. 계산이 가능하면 투자고요.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상태에서 내가 뭐 물량을 싣고 물타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투기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해서도 안 되고 물타기해서도 안 돼요.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이면 그냥 들고 가면서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보고 다시 재매수를 노리거나 그런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돌아섰네 흥분해가지고 물량 추가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꼭 이거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모화학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지만 워낙 또 변동성 키울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만큼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을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SK하이닉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샀는데 잘한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정우영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오늘 들어가셨다는데 잘 들어가신 걸까요? 네, 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분할로 준비하고 계셔서 이제 들어가신 건지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좀 분할로 준비하신 건지 아니면 한 방에 그냥 그 내동 싹 다 이제 오늘 사셨는지 궁금한데 자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 지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지지 캔들 처음 들어보시는 거라고 좀 생각드는데 지지 캔들이라는 것은 자 세럼봉이 나온 다음에 단봉으로 양음양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매도 물량,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돌릴 수 있겠죠. 자 데드 클로스가 난 상황이지만 지지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고 현재 돌리기 위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분명히 돌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에 이제 이 지금 출하량에 대한 좀 의문, 내년에 대한 의문에 있어가지고 오늘 지금 세럼봉이 나왔는데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의 겨울론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이 모건의 겨울론이 골드만의 이 헤지펀드들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먹힐지 안 먹힐지 바랬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치킨 게임 없고 추가적인 상승이 보일 수 있고 영업이익도 추가적으로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5시 너튜브에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제 옆에 보이는
이경락 전문가님이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속상하신 것 같고 마음 아프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드리지 못했다는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5시에 또 이어서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시간 내일장 준비해 봐야겠죠. 내일장은 어떤 시각과 종목으로 준비해야 할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을 보면 시장이 보인다. 종목을 쇼처럼 즐기는 시간 종목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 본격적으로 내일장을 준비해보는 올라운드 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들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5가지 올라운드 픽 종목 공개됐습니다. 태웅, 휴림로봇, 원택, CS윈드, 하나엔진 5종목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수급 차트 실적에 모두 체크가 되어 있고 점수도 오늘은 꽤나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두 분의 픽을 받은 종목들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네, 먼저 이경락 대표님의 픽 받은 종목 원택이고요. 정우영 파트너의 종목은 하나엔진입니다. 바로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경락 대표님의 종목부터 볼까요? 네, 원택은 우리 정원 대표님이 옛날부터 노래 불렀던 맞아요. 종목이에요. 피부의 양반. 네, 그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고 피부 미용 이거는 화장품이고 그 의료기기. 기기예요. 의료기기. 네, 옛날부터 얘기해가지고 저도 최고의 종목이다 원택이. 기택이 다음에 원택이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근데 저는 이 종목을 선택한 게 우리 아기들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어요. 제가 딸이 3명 있잖아요. 얘네가 아직까지 7살, 뭐 8살, 5살 이런데 피부 미용이나 아니면 자기 꾸미는 것에 벌써부터요? 예, 자기를 뭐 옷을 입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리본 달고 미용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여성들의 기본적인 본능이구나. 그러면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도 피부 미용이나 한국에 이제 워낙 그 연예인들이 피부가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지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이 많게는 10분의 1 싸고요. 적게는 5분의 1 더 저렴하거든요. 중국에서 피부 미용 시술 받는 거 대비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으로 올 수밖에 없고 한국에서 이렇게 원택의 올리지오와 같은 기기의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거는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피부는 뭐 K-드라마나 K-팝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의 무비자 입국 등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택은 갈 수밖에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관들의 모든 승부수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들이 정말 많이 삽니다. 오늘 25만 주 쌍크리, 외국인들 보는 판 것도 아니에요. 이 어려운 또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런 매수가 들어왔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런 매수가 들어왔던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52주 신고가에 뭐죠? 95점. 가장 이상적인 차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원택 오늘장 올라운더 픽 종목 확인해봤고요. 정우영 대표님의 픽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좀 짧고 굵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시간 때문에 이제 시간이 죄송하네요. 모자라서요. 네. 5시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되 제가 먼저 짧고 굵게 네. 셀링 포인트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이야기하게 되면 자, 흑묘, 백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관점인데 어떤 내용이 지금 저를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글로벌 엔진, 선박 엔진 시장의 전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중국 조선사들의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LNG, 메탄올 이중 연료 엔진을 적용하는 예정이고 지금 현재 발주도 나오고 있고 친환경 엔진 생산 능력을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하나 엔진의 수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이제 북미 이제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C, 자 LNGC의 물량이 엔진 발주에 이어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 레벨업의 실적 잔고 유지가 가능한 자리에서 현재 수주 잔고만 해도 4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 패턴을 보시게 되면 2만 대쯤 되면 항상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작년 이제 이 어닝 시즌을 앞두고 1분기 앞두고 움직였고요. 특히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요 보시면 1분기 앞두고 또 추 60일선 돌파와 함께 레벨업을 통해 30%또 올랐습니다. 그럼 오늘 자리가 또 어떠냐? 앞선 이 3분기 연속으로 레벨 이제 이 조정을 받고 60일선 뚫어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나 2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컨센서스 체크를 하게 되면 그대로 나옵니다. 컨센서스가 2분기, 1분기 230억에 2분기도 250억에 15% 성장하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온 만큼 현재 자리는 이제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조금씩 사서 이제 어닝 시즌 오픈 시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 엔진을 들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숨이 차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못다한 이야기 많을 것 같아요. 하나 엔진을 비롯해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어디서 더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정우영 대표님? 5시입니다.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지금 계단으로 떼어 내려가가지고 저희 둘이서 조금 전에 이 올라운드 픽뿐만 아니라 올해 이제 이번 주 공약주에 대한 5개 종목 있죠. 그 종목 브리핑뿐만 아니라 셀링 포인트 그리고 기술적 패턴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 전광판 보자고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었던 종목들이 있다면 댓글창을 통해 가지고 올려주시면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종목 점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계는 종목의 점수까지 합쳐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부터 가져와 주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까지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 5시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